사비 들여서 뭐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냥 가서 들이대보기도 하고 막 이제 센터에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에 다 그냥 이렇게 고생한 거를 그냥 다 이렇게 쉽게 해주더라고요. 또 풀어줄 때는 저는 뭐 단장님 뭐 한 번씩 2군 야구장 오세요. 지금 대단히 오시면 애들하고 산에 가면서 산에 갑니다. 오늘 등산입니다. 그러고 그냥 뭐 산까지 안 가고 뭐 중국집 시켜 먹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또 그게 또 선수하고 저하고 또 이게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그치. 서로 말 안 하고 이제 지금 네. 와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강주 게임 마치고 저희가 이제 서울로 이동하는데 이제 강주 야구장에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야구장에 불 켜져 있길래 잠깐 나가봤는데 양윤 선수가 경기 다 끝났는데 혼자 밸런스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형 감독이 마지막 그 선수 생활의 마지막 감독이었잖아요. 네. 사실 그분도 되게 강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지정하시니까. 근데 저는 김태형 감독이 강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선수들 불러서 혼내요. 꼭 혼낸 게 다인데 뭐. 근데 그걸 안 했으면 과연 두산 베어스가 8년 동안 7년 동안 한국 시리즈를 갔겠습니까? 라는 저는 그걸 또 언론에서 되게 좀 이렇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세다, 카리스마형이다. 정말 재밌거든요, 저는. 네. 말씀도 되게 재밌게 하시고. 근데 또 유니폼을 입으시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뭐 감독님한테도 정말 이 단기전에 되게 강하시잖아요. 네. 저가 또 불펜 코치를 하면서 저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준비를 이제 메인 코치를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인데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항상 너가 불펜에 있지만 경기를 한다고 해서 운영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렇게 코치들한테 많이 주세요.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래야지 네가 발전이 있다 하면서 1군에 있으면서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게 해주셨어요. 뭐 당연히 뭐 투수 교체는 감독님 하시지만 몸 투수는 누굴 준비하고 뭐 또 메인 코치님께서 나도 지시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되게 공부를 많이 되게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 코치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셨잖아요. 네. 감독도 많이 하시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감독님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요, 야 조건 좀 다 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없잖아요, 감독님은. 네. 어떻게 보시면 네. 그 정도 하시면 보통 사단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코치들 능력치를 되게 많이 끌어내 주시죠.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근데 1년 지나고 우승하게 되면 또 보너스도 받고 이런 게 또 재밌었잖아요. 네. 재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감사드리죠. 또 제 지도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로 힘든 시기였지만 또 제일로 많이 또 배운 시기였고.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김태형 감독 되게 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은퇴도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게 은퇴를 했고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저한테 네. 되게 좀 감사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 혹시 이전에 김태형 감독이 저희 실백쇼 인터뷰를 한번 하셨었거든요.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2019년 한국 시리즈 4차전 때 그거 내가 일부러 선 넘은 거라고. 배영수 네네네. 올릴 그쵸. 때도 네, 연장전에서. 영수를 올리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일부러 타임에서 투수 배영수 하면 혹시라도 바꿔갖고 또 점수 주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순간적으로 머리를 써야 되는데 걸어나가는데 원영 이거 네. 나가면은 되냐 안 되냐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나가면서 저쪽 위에를 봤어. 네. 또 심판한테 돼야 안 될까 심판도 하는데 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걸 봤어 내가. 네네네. 발을 탁 넣었다가 네. 탁 뺐지. 네네. 일부러 넣었지. 넣었다 딱 뺐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영수를 바꾼 거지. 그 제가 한국 시리즈 준비하는 것도 저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이 정말 좋았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 한국 시리즈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공이 정말 좋았어요. 야, 이 컨디션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 손에 이제 이렇게 공이 감기는 느낌이. 근데 피칭을 하는데 감독님께서 보셨어요. 야, 볼 좋다 그러길래. 감독님 한번 기회 주십시오. 제가 또 만약에 데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을 쳤죠,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감독님, 야, 너 한 번은 내가 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약속은 잘 지키세요. 남자다우세요. 그랬을 때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지막 등판이니까 네. 너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올라갔었어요. 올라가고 삼진 잡고 뭐 일루 땅볼로 마무리하면서 그때 이제 저는 은퇴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죠. 근데 지금 또 돌이켜보니 감독님 간두시고 제가 연락을 드리고 또 골프도 한번 치면서 이렇게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은퇴를 저만큼 또 이렇게 기분 좋게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어디 봐도 한국 시리즈에서 마지막 행거리 투수로 끝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런 거 보면 이제 제가 그동안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아실 거예요. 사비 들여서 뭐 미국도 가보고
뭐 일본도 가보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냥 가서 들이대보기도 하고 막 이제 센터에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에 다 그냥 이렇게 고생한 거를 그냥 다 이렇게 쉽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미련 없이 은퇴를 했고 또 그 부분에서 또 감독님 또 좋은 감독님 만나서 또 좋게 은퇴를 했고 또 그동안 뭐 선동열 감독님이나 기라성 같은 감독님들한테 제가 또 운 좋게 또 밑에서 또 어떻게 배웠고 또 그 배움으로써 또 제가 코치 됨으로써 또 그거를 또 선수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려진 내용은 2차전 때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나서 근데 은퇴를 종용받았다. 야, 이상하게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호텔을 쓰면 네. 저 사우나 감독이 꼭 계시는 거예요. 감독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만하고 플레잉 코치나 해라 용수야. 내 밑에서 코치나 해라 하길래 제가 저 속으로 저는 코치 안 합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코치 그때는 전혀 없었어요. 아, 그때 코치하기 싫었죠.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야, 그건 20년 동안 이 생활을 했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일단 한번 해보자 부딪혔는데 호주 캠프를 제가 따라갔었어요. 1군 캠프를 따라가서 이제 거기서 보고 2군에 이제 와서 메인 시작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침에 뭐 7시까지 출근해서 마치면 집에 오면 8시. 이걸 한 1년 동안 반복을 하니까 저 생활이 없잖아요. 야,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생각 엄청 많이. 근데 지금 또 돌이켜보면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는 또 해야 되거든요. 한국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 뭐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해설 쪽도 많이 가 있고 방송 쪽도 많이 가 있죠.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편으로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또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또 많은 형들이 뭐 또 니라도 해야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주변 분들도. 뭐 제가 두산 있을 때도 운동 정말 많이 시켰거든요. 너 2군 내려오면 하체 터질 정도 시켜버리니까 그냥 1군에서 그냥 계속 붙어 있으려고 막 애들이 막 그랬었어요.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한편 되게 고마웠었고 코치로서. 또 풀어줄 때는 저는 뭐 단장님 뭐 한 번씩 2군 야구장 오세요. 김대단이 오시면 애들하고 산에 가면서 산에 갑니다. 오늘 등산입니다. 그러고 그냥 뭐 산까지 안 가고 뭐 중국집 시켜 먹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또 그게 또 선수하고 저하고 또 이게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그치, 서로 그치. 말 안 하고 이제 지금 네. 와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힘들면 뭐 짜장면도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뭐 네. 가다가 뭐 커피도 한 줄 수 있고 뭐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돈도 좀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많이 쓰죠. 근데 뭐 네. 많이 쓰는데 뭐 그거는 뭐 선수들하고 선후배 관계고 뭐 그런 것보다도 재밌어요. 근데 막 힘든 만큼 또 한 번쯤은 저가다 야 오늘 산에 간다 그러고 야 짜장면 시켜 먹자 짜장면 시켜서 먹고 막 일부러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 추억이고 또 선수라고 저하고 또 어떻게 끈끈함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묻어나고 뭐 이런 게 되게 좀 두산에서는 너무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짜로. 선수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냐면 훈련이 워낙 빡세가지고. 거의 뭐 잡히면 뭐 쓰러질 정도 저는 시키니까 그래 놓고 또 이제 선수들하고도 또 대화를 많이 하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은 선수들을 저는 처음에는 말없이 시켜요. 쓰러지죠. 그러면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네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한 것 같다. 근데 코치님이 정답은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훈련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술적인 방법은 뭐 코치님들이 많잖아요. 뭐 투수코치 저뿐만 아니라.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데이터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두산에서 처음 코치 생활했을 때 이제 그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서 데이터 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제 의견 조합을 많이 해서 이제 폼 같은 경우 네. 기술적인 부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힘든 건 많이 없었어요. 기술적인 부분. 근데 제일 힘든 게 사람 대 사람. 맞아.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맞아. 제일로 좀 힘들었던 게 제가 첫 코치 했을 때 제일 힘들었는데 저는 이 선수가 봤을 때 조금만 하면 돼요. 막 시켜요. 막 대들마다 막 시키다가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죠. 제가 다이어트를 한 20kg 시켜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스피드도 올라오고 뭐 경기도 나가고 2군 경기도 나가고 이런 모습 보다가 뭐 잠깐 제가 뭐 일부러 안 보는 척 하면서 이제 낫 풀어놓죠. 근데 다시 갑자기 키로수가 5kg 정도 쪄버리고 이랬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유지를 하는 게 프로 야구 선수인데 2군인데 하물며 그런 모습 봤을 때 제게 좀 힘들죠. 인간적으로. 야, 이렇게 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조금 정말 그 몇 게임 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 자체가 배신감 아닌 배신감 들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또 그걸 또 다시 또 만들어내는 게 저희 일이니까 또 하게 되고 그게 또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코치 처음 돼서 했던 얘기가, 야, 9월달, 10월달 열심히 하지 말고 3월달부터 열심히 해라. 근데 선수들이 보면 한 8월달, 9월달 이제 찬바람 슬슬 불잖아요. 그럼 너무 열심히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정리 대상이 네. 될지 안 될지 네.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기들 대충 아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미안할 정도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야, 제가 또 내년 이제 정신 차렸구나 싶어서 살려놓으면 또 한 몇 개월 있으면 또 그래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말을 진짜 잡아놓고 1시간, 2시간씩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다가 또 결론은 또 제자리 걸음이고 또 제자리로 오고 이게 코치로서 조금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저는. 사실 그 잔류하는 게 목표가 아닌데.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일본 네, 올라가서 스타다, 돈 버는 게 목적인데. 네, 그 잔류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이었죠. 어떻게 보면 2군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선수들만 뭐라 할 게 아니고 또 코치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역시 반성도 해야 되고 왜 그 제 능력치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런 행동을 하겠죠.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네. 2군에 있다가 1군에 올라오니까 어떤 차이가 느껴지던가요? 캐치볼을 못하는 선수 되게 많거든요. 아까도 선수들을 뭐 벽치기 시키고 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 시키거든요. 근데 또 선수들끼리 2명 붙여놓고 또 경쟁시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지금.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이제 스킬인데 아. 지금 저 NC 2군 감독, 공비성 감독님한테 좀 많이 2군 있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아, 네. 저 선수들한테 되게 좀 윽박 지르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안 되면 2군 가면 된다. 맞잖아요. 선수가 제일 무서운 게 2군인데 충분히 기회를 줬을 때 안 되면 2군 가 그냥 편하게 쉬어라고 얘기를 해. 이제 지금은 하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 버리면 제가 또 직무유기 하는 것 같으니까 할 때만큼 열심히 한번 쪼아보자. 네. 저희 뭐 표현대로 열심히 한번 쪼아서 뭐든지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 있죠. 제가 근데 여기 롯데자이언츠 오게 된 이유도 다들 안 된다는데 왜 안 되는지 일단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또. 또 한편으로 저 여기서 또 저 능력을 한번 또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능력 보여준다기보다도 뭐가 안 되는지 내가 와서 뭐가 바뀌었는지 바뀌는 건 없어요. 코치 한 명 들어도 뭘 바뀌겠어요. 선수들이 바뀌겠어요. 구단이 바뀌겠어요. 단지 이제 시스템을 조금 바꾸고 싶은 생각은 있죠. 공만 150km 던진다 그러니까 투수가 아니잖아요. 투수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타자 승부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백업도 가야 되고 전력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또 움직여야 되고 네.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게 또 주입식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자유식으로 가야 될지 이것도 되게 좀 고민이거든요. 제가 강주 게임이었는데 올 시즌에 강주 게임 마치고 저희가 이제 서울로 이동하는데 이제 강주 야구장에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야구장에 불 켜져 있길래 잠깐 나가봤는데 양윤 선수가 경기 다 끝났는데 혼자 밸런스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솔직히 또 감동을 받았고 저런 대투수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하는데 과연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 1군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스스로 자유식으로 내가 필요한 걸 찾아서 하면 코치들이 할 게 없어요.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제일 유능한 코치는 말 안 하고 지켜보는 코치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게 되고 또 감독님들한테 푸시 받게 되고 또 구단에서 푸시 받게 되는 게 이런 선수 10명만 있으면 저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코치. 연봉 뭐 3천만 원 받아도 할 것 같아요. 왜? 저희가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알아서 안 움직거린다는 게, 안 움직이는 게 제일로 힘들죠. 이 양윤종이가 뭐가 아쉬워서 지가 연습하겠어요? 찬바람 불 때만 열심히 하는 애들 있다는 게, 그 몇몇이에요, 몇몇. 다가 아니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1군 선수도 마찬가지고, 1군에서 맨날 그렇잖아. 전전긍긍 뭐, 공 빠르고, 뭐, 유망주다. 유망주는 뭐예요? 유망주면 한두 명 먹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두 명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터지냐 안 터지냐 그 싸움인데 그거는 코치 영향도 있지만 선수 본인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갖고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야구 선수 1군 어떻게 메이저리그라고 한국에서 1군이라 표현하고 미국 같은 메이저리그 표현하는데 1군 선수라면 저는 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A급 선발들은 뭐 오늘 뭐 경기 플랜을 만약에 우타자 나왔을 때는 어떻게 승부를 하고 위기 상황 때 어떻게 승부를 하자고 대충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 밑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끼리 뭐 패전 처리 이렇게 얘기해 거기서도 분명히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기분 기분 나빠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이제 선수 마지막에 두산에서 패전 처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못 해본 거를 다 해봤어요.
어떤 것까지 해보셨어요? 그냥 사인 없이도 던져보고 템포도 빠르게 해보고 그냥 여기도 그냥 던져보고 막 다 해봤는데 야 내가 왜 그거를 왜 못해봤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좀 했었어요. 야, 좀 이제 야구를 조금 알겠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1군은 1군답게 2군은 2군답게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야구만 하면 1군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너무너무 아쉽죠.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투수 나균환입니다. 이전에는 몸과 마음을 이제 시즌 끝나고 편하게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걸 리셋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그런 생각 없이 몸이 엄청 힘든 것 같아요.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두산 친구들한테도 물어볼 겨를이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이제 직접 겪어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가요? 그냥 두말 필요 없이 이제 경상도 딱 남자인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오시네요. 네. 네, 혹시 배영수 코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말하지 마라. 사람이 없이. 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서준원입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훈련 양도 다르고 뛰는 양도 다르고 운동하는 양이 자체가 다른데 근데 그 나름대로 또 저도 얻어가는 것도 있고 그 힘든 만큼 또 재밌고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지쳐 보이시네요. 지치는데 또 이제 또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또 씻으면은 되게 뿌듯하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렸구나. 또 그 정도로 보람 찼구나라고 좀 느낄 때가 있죠. 네. 올 시즌 좀 아쉬움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게 좀 가장 아쉬웠어요? 되게 좋은 성적을 못 낸 것도 제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되게 팀에 있어서 저의 위치도 정확하지 않아서 저한테 너무 화가 났고 막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배영수 코치님 오신다는 이제 뭐 기사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배영수 코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배영수 선수일 때는 어떤 선수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스타일, 성격 그런 거는 저도 정확하게 몰랐었어요. 네. 일단 저도 무조건 겪어보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되게 근데 기대는 했었어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 일단은 배영수라는 그런 선수 이미지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12이닝 동안 노히트 노런이라는 기록을 가진 그런 투수고 프로에서 이제 138승이라는 진짜 많은 승을 거둔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선수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코치님이 되어서 우리 팀에 와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새로웠죠. 되게 뭘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또 다른 걸 배울 수 있을까? 코치님 오신다고 하고 혹시 나무 위키 막 검색해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록 외우고 뛰고 계셔서 근데 기록은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또 하나 더 하면 이제 빈볼도 있죠. 빈볼도 있고 또 하나 더 했는데 이걸 말하면 안 될 것 왜요? 같아요. 호세요? 네. 그 4개는 기억이 나요. 그거 봤어요. 맨 마지막 두산에서 한국 시리즈 할 때 2019년도에. 네,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또 되게 멋있었고 되게 부러웠어요. 또 와 진짜 저런 무대를 한번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되게 부러웠습니다. 어때요? 또 코치 배영수 코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되게 직설적이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이해가 바로 돼요. 진짜 저도 약간 뺑뺑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도 빨리 되고 또 저한테 느끼는 것도 많고 해서 되게 저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배영수 코치님한테 한마디. 제가 많이 좀 여태까지 부족한 면을 많이 보셨겠지만 코치님을 통해서 되게 많이 성장한 모습을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싶으니까 코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나균환 선수는 코치님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저는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 공은 맞을 공이 아닌데 왜 자꾸 자기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의심해야 돼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풀은 거죠. 1차 지명 받은 선수들이 못 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뭐 저는 환경적 요소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멘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몸 상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네. 제가 뭐 롯데 뭐 추억이 많죠. 뭐 네. 14연승도 있었고 뭐 호세 사건도 제일 있었고. 많이 승수를 거둔 팀이 롯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예.